안녕하세요. 클래스카드입니다. 오늘은 테스트 응시 조건을 설정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응시 조건은 선생님 PC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각 클래스에 등록된 세트의 하단에, 세트를 열고 들어왔을 때 하단에 테스트 메뉴 혹은 설정 메뉴를 누르면 테스트 응시 화면과 함께 테스트를 설정하는 화면도 같이 뜨게 됩니다. 이건 학생들한테 보이지 않는 화면이죠. 여기서 상단에 있는 문항수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 유형과 출제될 문항의 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카드의 개수, 최대 카드의 개수만큼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문항을 이렇게 문항과 문제 유형별로 문항을 설정한 뒤에는 테스트 문항을 다시 생성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새로 학생들한테,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한테 문제가 새로 출제되고요. 이때 이제 진행 방식도 같이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빠르게 혹은 매우 빠르게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빠르게까지 이렇게 늘리거나 혹은 시험 응시 속도가 느린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느리게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걸 최대한 빠르게로 설정해두면 이제 치팅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되고요. 응시 횟수도 제한할 수가 있는데 무제한이 디폴트 값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1회부터 5회까지 시험 응시 횟수도 제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비밀번호 설정이라든가 제출 후 5분간 재응시 금지 같은 옵션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옵션은 필수 학습 진도에 미달하면 응시 제한이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암기, 리콜, 스펠을 100%씩 학습을 해야 한 후에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라는 옵션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두는 옵션이고요. 뭐 이건 200% 혹은 뭐 250% 이렇게 설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테스트 진행 방식을 저장합니다 버튼을 꼭 눌러야 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출제되어 있는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의 출제 조건이 바뀌는 거죠. 바뀌고 학생이 응시를 하려고 이렇게 스마트폰 하면서 응시를 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면 선생님이 미리 설정한 요 학습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학생들의 학습량을 미리 암기 리콜 스펠 학습량을 사전에 설정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번 출제 조건을 변경해야 되는 것을 세트 단위로 해야 되냐? 그럼 되게 번거롭겠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기능이 클래스 단어 세트, 클래스 단위로 세트의 출제 조건을 일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테스트 정책 설정하러 가면은 실제로는 관리 메뉴에 테스트 정책 메뉴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 출제 문항 수가 8문항이었는데 이거를 제가 3문항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변경하고 단어 제시와 의미 제시의 비율도 좀 바꿔봅니다. 7대 의미 제시도 3으로 바꿉니다. 3으로 바꾸고 현재 진행 방식이 느리게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빠르게로 바꿉니다. 목표 점수도 바꾸고요. 그리고 필수 학습 진도에 미달하면 응시 제한이라고 하는 옵션도 이렇게 100으로 암기 리콜을 100%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모든 단어 세트에 적용 이렇게 하면은 이 클래스에 적용된 모든 단어 세트는 물론 앞으로 추가될 단어 세트들도 테스트 정책 메뉴에서 설정한 이 룰에 따라서 세트의 시험이 출제되게 됩니다. 예, 되게 편리한 기능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미 이렇게 적용된 상태에서 클래스 단위로 적용된 상태에서 제가 테스트 메뉴를 눌러서 여기 뭐 필수 학습 진도에 미달하면 응시 제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거를 느리게로 한다든가 최대 문항 수를 4문항 이렇게 해서 8문항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고 테스트 문항을 다시 생성하고 테스트 진행 방식을 다시 저장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요 세트는 지금 설정된 룰이 아니라 개별 설정된 이 룰에 따라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요 세트에 대해서 요 룰에 따라서 출제가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로도 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도 룰 세팅을 할 수 있다. 네, 출제되는 룰의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이렇게 이제 개별 세팅을 해놨잖아요. 이후에 그러면 관리 메뉴에 들어가서 이후에 테스트 정책을 변경을 하려고 할 때, 자, 제가 변경을 해볼게요. 출제 문항수를 4개로 만약에 변경을 한다고 치자고요. 변경을 하려고 하고, 이걸 최대한 빠르게를 느리게로 변경하고, 단어 세트 정책을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을 하면 이제 물어봐요, 이때.
클래스의 모든 단어 세트에 적용할 거냐, 혹은 아까 전에 개별 설정했던 한 개의 단어 세트를 제외하고 적용할 거냐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외하고 적용하겠다라고 적용을 하면 요 세트,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적용한 초등영어 단어가 된다 유닛 1 있잖아요. 요 세트의 출제 룰은 그대로 유지되죠. 자, 8문항 유지된 상태에서 유닛 2는 유닛 2나 3, 4는 모두 새로 생성된 룰 4개, 4문항 나왔죠? 4문항 나온 이 룰에 따라서 문항이 출제된다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문장 세트의 테스트 옵션에 대해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들어가면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단어 세트와 유사합니다. 이렇게 어순 배열, 문장 입력, 딕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뭐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세 문항만 해볼게요. 그리고 문항 순서를 순서대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셔플로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셔플을 선택하고 여기 이제 특이한 기능은 문항을 다시 생성 반드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특이한 기능은 직전 오답만 출제하기 기능입니다. 이거는 시험을 보고 1차 시험에서 이제 오답이 나오면 두 번째 시험에서 오답만 출제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 볼 때는 2차 시험에서 발생한 오답만 반복적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진행을 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시범 삼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요. 예. 이거 좀 기니까 이걸 제가 틀려볼게요. 틀렸죠? 네, 틀립니다. 네, 틀렸어요. 자, 두 번째는 네, 맞췄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예,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한 문제가 틀렸죠? 예, 나간 다음에 다시 응시를 해요. 다시 응시를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한 문제, 방금 전에 틀렸던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예.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답만 푸는 옵션이 있으니까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클래스 문장 세트 일괄 설정 메뉴를 눌러서 이 클래스에 속한 모든 문장 세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기능이 있고요. 혹은 이제 관리 메뉴에 가서 테스트 정책 메뉴를 눌러서 드릴 세트나 듣기 세트, 용어 세트, 정답 세트까지 모든 세트의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출제 조건을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드릴 세트의 테스트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드릴 세트의 테스트 옵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테스트를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문항 순서를 셔플할 거냐 말 거냐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똑같이 이제 직접 오답만 출제하기 옵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점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응시 횟수 제한이 똑같이 있죠. 예, 이걸 하고 여기 중요한 점은 실시간 피드백과 시험지 정답을 공개하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자 디폴트가 OX 표시를,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학생이 문제를 풀었을 때 OX 표시를 해주고 정답을 표시를 해주고 해설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시험 모드로 보게 한다라고 하면 피드백 생략하고 시험 모드로 볼 수도 있고요. 정답을 안 보여주고 해설만 보여주는 거나 OX만 표시를 해주는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OX만 표시를 해주는 방식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결과에 시험지를 보여줄 것이냐 말 것이냐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정답 숨김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정답 공개를 해둘 수도 있고요. 혹은 응시 제한 횟수, 요거 2번 다 응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정답을 공개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참 디테일하죠? 이렇게 정답 숨김을 설정한 다음에 테스트 진행 방식을 저장합니다. 저장하고요. 이제 제가 테스트 응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응시 가능하다고 나오죠? 예.
지금 보시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표시를 해주는데 제가 틀려볼게요. 틀렸다고는 표시를 해주는데 정답이 뭔지는 모르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그렇죠. 정답이 뭔지는 모르죠. 예. 이게 사실 보어죠. 예. 이렇게 정답 표시를 안 해주는 거죠. 예. 정답 표시를 정오만 표시를 해주고 정답 표시를 안 해줍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서 테스트 결과를 보고 틀린 이 문제를 보려고 그러면 예, 이렇게 틀린 것만 틀렸다는 사실만 나오지 정답은 역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학생에게. 네. 자, 근데 이거를 다시 옵션을 좀 바꿔볼게요. 정답을 공개하고 피드백을 보여주는 거죠. 피드백과 해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저장을 하면 이거 안 되겠네요. 직접 오답도 해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응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응시를 하면 제가 틀려볼게요. 틀리잖아요? 예, 정답 보기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정답은 이게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가까운 미래를 대신한다 라고 2번 스탑스잖아요. 그쵸?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답과 해설을 같이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틀린 이렇게 이제 각 문장 성분을 이렇게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학습 목적과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테스트의 옵션을 설정해 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특기 세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특기 세트 옵션은 테스트 옵션을 들어가면 여기는 시험지 정답을 공개할 거냐, 피드백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옵션이 동일하게 지금 들어 있는데요. 이 피드백이 이제 듣기니까 다시 듣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정답을 비공개하고 다시 듣기를 허용하거나 정답을 비공개하고 다시 듣기 필수로 이렇게 옵션을 해두면 굉장히 이렇게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하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일요일의 날씨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Good evening. This is Anne with your end of the week weather report. 예, 제가 한번 틀려볼게요. 틀렸잖아요. 그쵸? 틀렸죠? 넘어가면 예, 지금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1회를 청취를 한 다음에 문항을 이동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다음 문항을 못 넘어갑니다. 문제를 다 들을 때까지. 다음을 듣고 일요일의 날씨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Good evening. This is Anne with your end of the week weather report. Friday will be cloudy and the air will be bad. On Saturday, it will rain, but it will stop in the evening. On Sunday, you can see bright sunshine and clear air. Why don't you go out for a walk? Thank you. 정답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다 들어야만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I'm looking for a cell phone case. Oh, look over here. These are our best sellers. Oh, it's hard to choose from them. How about this one with a butterfly? Well, I prefer a case with a penguin. Okay. There are two cases with a penguin. Which one do you like more? I like the one with stripes. I'll take that one. 네, 정답은 4번이죠. 이때는 예, 해설 보기를 가도 듣지 않아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답을 맞췄기 대화를 때문에. 듣고 예, 남자의 이렇게 돼 마지막 있고요. 말의 만약에 이때 이제 시험 직전에 시험 모드로 학습을 하겠다라고 하면 시험 모드로 하면 정답도 안 보여주고 정답 피드백도 없이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모의고사를 본다고 생각하고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일요일의 날씨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제가 이걸 1번을 선택하잖아요. 예, 피드백도 안 주고 예, 아무런 정답도 주지 않죠. 아까 이게 정답이 4번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주지 않죠. 그리고 제출을 한 다음에 그때야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정답을 숨긴 상태로 해놨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 보기를 하고 들어가도 정답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시험 대비용으로 되게 유용한 옵션들이죠. 이걸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답 세트의 테스트 옵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세트를 한번 확인해 보죠. 정답이 1, 2, 3, 4 지금 6문제고 5번이 애플, 6번이 fine입니다. 정답이. 자, 테스트를 응시 조건을 설정하는데요. 테스트 응시 조건에 학생이 주관식을 채점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선생님이 주관식을 채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이 주관식을 채점하는 방식은 선택을 하면 학생이 채점 결과를 보고 학생 스스로 채점을 해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테스트 응시해 보도록 할게요. 1, 2, 3, 4 애플인데 애플이 아니라 애플스라고 넣고요. 아까 fine이었는데 fine이 아니라 nice라고 넣었습니다. 완료를 넣어보면 자동 채점을 해줍니다. 예, 채점이 완료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학생이 이게 만약에 이게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혹은 선생님이 맞다고 인정해주면 학생이 이렇게 정답으로 표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출하면 학생의 점수가 100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주관식을 채점해주는 방식으로 저장을 하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 응시를 하도록 하죠. 1, 2, 3, 4 apples fine 이렇게 하면 완료를 누르면 여기서 보면 이제 한 문제가 틀린 걸로 돼 있죠. 이렇게 지금 한 문제가 틀린 걸로 돼 있어요. 이때 선생님 화면에 리포트에 들어가셔서 선생님이 제출을 하고 학생은 제출하고 선생님이 제출된 결과를 학생 화면에 리포트의 화면에 들어가서 시험지 오답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때 이 친구가 이제 두 번째 제출한 결과가 애플인데 애플스로 잘못 넣은 거구나. 이거 정답을 인정해줬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채점 결과를 저장해주면 이 5번 문항에 대해서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를 보면 100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 문제 상에서 일정 문제를 제외하고 채점을 하시고 싶으시면 시험에 응시를 할 때 아예 학생들한테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 시험에 응시를 하도록 할 경우에는 이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1번부터 2번까지는 풀지 않고 3번부터 문제만 풀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자, 응시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1번, 2번은 제외하고 3번부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클래스카드 테스트 옵션으로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